이 시간에는 해병대 하면 생각나는 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칼은 녹슬어도, 그러니까 총칼은 녹슬어도 해병대 기수는 녹슬지 않는다. 또는 미제 철조망은 녹슬어도 해병대 기수는 녹슬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이제 각인이 돼 있는데, 해병대 하면 기수. 이제 해병이 아닌 사람들도, 해병대를 아는 사람들은, 해병대 나왔어요? 몇 개예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제 해병대를 상징하는 것이 팔각모가 있죠. 이제 군복은 이제 변하니까 모양이, 위장무늬도 변하고 근데 팔각모는 변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빨간 명찰이 있습니다. 빨간 명찰도 변하지 않죠. 근데 이제 그게 그 해병대의 상징인데, 팔각모와 빨간 명찰, 또 세무어카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에 못지않은 것이 바로 그 기수죠. 기수. 해병대 몇 기야? 이렇게 딱 물어보죠. 해병대입니까? 몇 기신가요? 딱 이렇게 대뜸 물어보는 것이 기수입니다. 그래서 기수관념이 없으면 해병대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죠. 이제 혹시 기수를 이제 속이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해병대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해병대가 아니죠. 기수는 그 해병대의 그 보이지 않는 상징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집단이나 조직이나 에서 기수, 물론 이제 어떤 교육을 받을 때 몇 기 그런 것일 수도 있고, 학교나 그런 데서 어떤 집단에서 이제 그런 기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수하면 이제 해병대라 이거죠. 해병대 몇 기. 훈련소 때 이제 DI 교관님들이죠. 소대장님들이 이제 처음에 우리 해병대의 자긍심을 세워줄 때, 훈련소에서 그때 미제 철조망은 녹슬어도, 이제 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좋다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미제는 다 좋은 것,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미제 철조망이 녹이 슬어도,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를지라도 라는 그런 뜻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굉장히 좋은 미제 철조망이 녹슬어도, 총칼은 녹슬어도 해병대 기수는 녹슬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해병대 기수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그럼으로써 그 해병대는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훈련소 때부터 그렇게 교관, 소대장님들이 기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해병대 기수란 게 그렇구나 하면서 그 기수와 관련해서 해병들은 자긍심을 갖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훈련소에서도 선임 기수들은 후임 기수보다 잘하려고 이렇게 이제 같이 있을 때는 엄청 기합든 것처럼, 단합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수이기 때문이죠. 기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훈련소를 마치고 실무에 오면 내내 당연하다듯이 선임은 하느님과 동기동창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공식적인 말은 아니지만 병들끼리 그렇게 말을 하죠. 선임은 하느님과 동기동창이다. 1기차에는 태권도 100단 차이, 이제 그것을 모두 다 인정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이제 자기 중대에 있을 때, 소대에 있을 때, 당연히 그 해병대 기수, 선우임과의 관계는 그 기수를 통해서 질서가 유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병대는 기수를 통해서 해병대라는 조직,
그 조직이 생활에 나가는 그런 것들이 그 기수관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기수를 무시하는 놈들이 있다. 우리가 이제 실무 생활을 할 때 그 중대에서 쫄병이 선임한테 덤비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얘기는 한번 이제 해드릴 건데, 저한테 후임이 약간 대들었다가 엄청 이제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살짝 대들었다가.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거 말고는 뭐 제가 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후임이 선임한테 덤볐다. 기수를 무시하고. 이제 그렇게 그 기수 관계가 이제 분명했다 그런 거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후임이 선임한테 덤비는 것은 우리 중대에서는 없었다. 물론 이제 다른 부대, 다른 중대에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수가 후임인데 덤비는 놈이 있었다. 수색 교육을 받을 때 수색대 쫄병들이 그런 놈들이 있었다. 또 다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놈들이 몇 놈 있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댓글에 맞다고 이구동성으로 수색대 애들은 기수관념이 없고 엄청 싸가지가 없는 놈들이다. 그렇게 이제 댓글에 쓰신 분들이 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썼다면 정말 그런 거겠죠. 수색대, 헌병대 기수를 무시하는 놈들이 있다. 이제 헌병대가 왜 그런지 저는 또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저도 그렇게 느꼈으니까. 헌병대도 기수를 무시하고 이게 어떤 위치에 있을 때인 거죠. 밖에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뭐 서문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외출, 외박, 휴가 그런 거 나갈 때 이 증명서, 휴가증, 외출증 그런 걸 보여주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때 자기가 이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관계자죠. 담당자이기 때문에 자기 선임인 이제 군번 같은 게 써 있고, 그런데 선임인지 뻔히 알겠죠. 그런데도 일부러 욕하는 놈도 있고, 댓글에 보니까 헌병한테 기수 차이가 많이 나는 쫄병한테 엄청 맞은 적도 있었다. 그런 댓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뻔히 기수가 자기보다 선임인지 알지만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놈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의 그 업무를 하는 것, 자기 맡은 바 역할을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댓글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수색대와 헌병대가 기수를 무시하는 놈들이 엄청 많다. 기수를 엄청 많다가 아니고 좀 있다. 근데 이제 많게 느껴지는 거죠.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색대와 헌병대는 해병대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색대고 헌병대인데 기수를 인정하는 해병, 그런 해병은 이제 해병이죠. 근데 수색대고 헌병대인데 뭐 물론 다른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대라 해서 기수를 인정하지 않고 해병대 전체는 같은 훈련소를 나오고 기수가 있고 군번이 쫙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후임이 선임한테 덤비는 놈, 그런 놈들은 해병이 아니다. 그런 놈들은 빨간 명찰을 떼야 됩니다. 해병대 기수를 무시하는 놈들은 해병대 빨간 명찰을 떼야 된다. 해병대가 아니다. 해병대라면 선임에게 깍듯이 예의를 갖추어야죠. 선임한테 그 기수를 무시하고 대드는 놈, 이제 그런 놈들은 사실 좀 혼나야죠. 어디서 그런 버릇이 들었는지. 만약에 헌병대다 그러면 야, 기수 무시하고 무조건 구치소에서 이제 자기가 근무를 쓰는 그
그 근무자라면 무조건 괴롭혀. 그 서문 앞에서 그 출입 통제하는 그 헌병이라면 야, 무조건 큰 소리 치고 뭐 선임 필요 없어. 무조건 괴롭혀. 뭐 이런 식? 요즘에야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수색대라면 수색 교육 받을 때 야, 이제 수색대 애들은 연대라고 부르는데 연대, 이대대. 연대 애들은 무조건 뭐 계급, 기수 그런 거 상관없이 말 까고 덤벼. 이렇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놈들이 있고 그걸 따라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은 해병대가 아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런 놈들은 해병대가 아닌 것이죠. 어디서 그런 버릇을 들었는지 한심한 놈들입니다. 빨간 명찰을 떼야죠. 제가 본 사람 중에 해병대인데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을 봤습니다. 이제 수색대와 헌병대는 현역에 있을 때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안 좋은 교육이죠. 다른 부대의 사람들은 무시해라. 이렇게. 수색대는 다른 부대들은 무시해도 돼. 수색대가 최고야. 그러니까 선임이고 뭐고 없어. 그런 교육을 받고 나온 놈들, 그리고 그 사실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놈들은 밖에 나와서도 같은 해병이라도 이렇게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잘 섞이려고 하지도 않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도 해병대 선배인데도 그냥 이렇게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죠. 그냥 이렇게 좀 쌩깐다고 할까? 이제 그런 느낌이 있죠. 제가 본 그 해병대 출신 중에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몇 기 후임인데 한 10기 정도 차이 날려나? 520 몇 기인데, 이름을 밝혀보겠습니다. 이제 칭찬이니까. 2사단 수색대에 나온 사람인데 520 몇 기, 현기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병대에 나온 사람들 본 사람 중에 가장 예의 바른 사람. 수색대는 좀 애들이 싸가지 없어 이렇게 선입견이 있는데 그건 1사단 수색대인가? 그러니까 2사단 수색대의 그 520 몇 기 현기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예의 바르고 겸손한 사람이고 체력도 엄청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뭐 다른 그 수색대에 나온 친구들은 마음속으로 그 다른 해병들을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것이 진심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 솔직한 건데, 이 사람은, 이 현기욱이라는 사람은 해병대에 나왔다면 정말 기수가 이제 자기보다 선임이고 저한테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엄청 예의 바르게 선배님이라면서 깍듯이 이렇게 존중하고 겸손한 모습을 봤죠. 제가 한 20년 전 30대에 봤는데 이제 결혼을 해서 조그만 아들, 딸도 데리고 같이 이제 저랑 같이 제가 이제 속한 단체에서 같이 이제 산도 다니고 막 그랬는데, 제가 이제 속한 단체의 체육관에 이제 오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은, 현기욱이라는 사람은 진짜 볼 때마다 와, 저 사람은 정말 그 겸손하고 예의 바른, 그러니까 선우임에 대해서 깍듯이 대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겸손하고 예의 바를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몸이 약하고 그러느냐?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체력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산악 마라톤 그런 것도 하고 정말 단단해 보이고, 제가 산에 갈 때 저보다 이렇게 체력이 좋은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 사람은 저보다 체력이 정말 더 좋게 보이고 그러면서 체력도 좋고 그러면서 이 정신도 굉장히 건전하고 정말 어떤 무리를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이사단 수색대를 나온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형규옥이라는 사람은 아들도 해병대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모험적인 해병, 기수관념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고 예의가 있는 사람, 좀 그런 사람을 보면 자랑스럽죠. 그러니까 찌질한 놈들 보면 같은 해병대 출신이다 그러면 기분이 좀 나빠지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제 해병대라는 것이 자랑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무례하고 기수관념도 없고 선배 후배에 대해서 그 함부로 대하고 그런 사람보다는 정말 예의 바르고 겸손한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해병대로서 자랑스러워질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해병대 선배님, 선임들을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6.25 전쟁이나 이제 베트남전, 이제 그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후에도 엄청 열악한 환경에서 해병 정신을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해병대 선임, 선배가 없으면 후임도 없죠. 그러니까 저보다 선임이 없으면 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뭐 나까지만 있고 후임도 없으면 그게 뭐 해병대라는 그 조직이 뭐 유지가 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 선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후임도 있고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선배들이 그 좋은 전통을 이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병대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선임 해병, 선배 해병에 대한 존중, 존경은 꼭 필요한 것이다. 정말 깍듯이 선임들을 대해야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굽신거리고 무조건적인 복종 뭐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죠. 선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요즘 세상에는 후임들도 깍듯이 돼야 됩니다. 저희 모임을 할 때 저보다 이제 선임들, 뭐 소대장님도 계시고 또 한참 뭐 2년, 3년 이상 차이 나는 그런 선임들도 있는데, 그런 선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그 해병대 이제 우리 중대 모임을 한다 그러면 이 중대 모임이 잘 되려면 후임들에게 정말 잘해야 된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정말 깍듯이 예의를 갖춰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죠. 그것은 분명히 맞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 우리 중대다. 그럼 중대 모임이 잘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임, 후임 모두 존중해야 하고 그 존중과 존경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제 특정한 조직, 집단이 강하다. 이제 해병대가 강하다. 그러면 그 해병대의 구성원 간에 상호 존중, 믿음, 신뢰, 뭐 그런 마음가짐이 충분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죠. 이 육체라는 것은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그 육체는 그 마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좋은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좋은 육체가 생겨나지 않고 좋은 그 조직의 결속력, 이제 그런 게 생겨나지 않죠. 인간 세계의 그 강함, 개인뿐만이 아니라 조직의 강함, 그런 것은 뭐 체격이 좋고 뭐 근육질이고 신체 능력이 뛰어나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 세계의 강함은 바로 그 마음가짐, 정신력. 이제 정신을 요즘엔 멘탈이라 그러죠. 멘탈, 지혜로운 거, 판단력.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잘 아는 거. 이제 그런 것이 육체적인 것보다 그런 정신이라든지 뭐 판단력이라든지 그런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마음가짐이 더 좋을 때 강한 개인도 되고 강한 집단도 된다 이거죠. 해병대가 강한 이유는 육체가 강해서라기보다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정신이 강하면 이제 판단도 잘하죠. 무엇이 중요한지. 연평도에 북한에서 포탄을 쐈을 때, 공격을 했을 때, 거기에 있었던 그 해병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판단력, 그게 굉장히 좋은 거죠. 정신력도 강하고. 적에게 지지 않는 그 불굴의 정신, 요즘에 멘탈이라고 얘기하는 그 정신, 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그런 판단력, 그런 거. 이제 해병대 기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좀 더 마음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제대로 된 해병이다. 그러면 그 해병대의 구성원들, 예비역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니까. 지금은 이제 예비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제 제가 예비역이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해병이라면 그 해병대의 구성원, 상호 간의 관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설정을 잘해야 되고, 그 관계 설정에 의한 상호작용,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그 서로 간에 작용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 그 조직, 그 구성 원리, 그런 걸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식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무식한 놈은 해병이 되면 안 된다. 무식한 놈이 해병이 되면 그 해병대라는 조직이 퇴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나아지는, 발전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고 퇴보하는 집단이 된다. 요즘 젊은 해병들은 다 똑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직 구성의 원리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려운 말 같지만 어려운 말은 아니고 요즘 세상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개인의 마음가짐이 조직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병이라면 좀 무식하지 말고 좀 똑똑해야 된다. 몸이나 키우고 의시되고 그런 게 해병이 아니란 말이죠. 멋진 해병, 자긍심과 자존심이 있는 강한 해병이라면 선후임, 선후배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선배든 후배든 선임이든 후임이든 깍듯이 존중해야 된다. 총칼은 녹슬어도 미제 철조망은 녹슬어도 해병대 기수는 녹슬지 않는다. 해병대의 기수관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